부정어가 들어가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를,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기를,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부정어가 들어간 소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는 말 전의 가난과 독신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다음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UFO에서 내리는 외계인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UFO에서 내리는 외계인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렵더라도 코를 만지지 마세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나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만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어에는 대상을 지워버리기는커녕 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원을 명확히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부정어를 쓰면 역으로 그것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아 원치 않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어떤 절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을 모신 벽당 벽에 이상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내용이 눈에 들어와 읽어보았더니 기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를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호는 아마 글을 쓴 사람의 아들인 듯 했습니다. 기호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나 보다.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글을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모습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행동해도 역으로 왕따를 유발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왕따 당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이는 더욱 강하게 왕따를 이미지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왕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소원을 빌고 싶다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를, 이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이렇게 비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지지 않기를, 이것을 부자가 되기를,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기를, 이것을 결혼하기를, 살찌지 않기를, 이것을 날씬해지기를, 또는 표준 체중이 되기를, 미움받지 않기를, 이것을 사랑받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이것을 일이 잘 풀리기를, 긴장하지 않기를, 이것을 마음 편히 먹기를. 이렇게 만일 소원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다면 즉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써봅시다.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이라는 말은 망령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말할 때 흔히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1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행복하다, 즐겁다, 자유롭다라는 형용사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소원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잠재의식이 무엇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코칭 활동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라고 다시 물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태도 없는 망령과 같은 소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쓸 때 형용사가 떠오르면 그것을 동사나 숫자로 바꿔봅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는 애인이 생긴다는 동사로 바꾸거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다처럼 수치로 표현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가치관에 부합하고 정해진 날짜가 있도록 자신의 소원 3가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쓴 소원 3가지는 우리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 소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써보겠습니다.